안녕하세요. 성취평가 결과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의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운정고등학교 교사 이수윤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세종고등학교 유영택 수석 선생님과 이이고등학교 윤승혜 선생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성적 산출 방식 중 하나인 성취평가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성취평가 결과 분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취평가제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결과 분석은 어느 단계에서 실시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가 약간 변화되어 실시됩니다. 성취평가제는 교과목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하고 개별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취평가제의 절차는 그림과 같이 성취기준 분석, 교사학습 평가에서 준거 설정, 평가 도구 개발, 평가 척도 준거 설정, 성취 결과 산출 및 보고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성취기준 분석과 교사학습 평가에서의 준거 설정 단계는 학기 시작 전 수업과 평가를 계획하는 사전 단계로 교과 수업에서 배우는 지식,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수업 및 평가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 요소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교사는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다음으로 교사학습 평가에서의 준거를 설정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교사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특성을 수준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학습과 평가활동을 위한 기준으로서 성취 수준을 영역별 성취 수준, 학기 단위 성취 수준 등으로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는 교사학습 및 평가 계획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성취 수준을 구체화하여 각 성취 수준을 나누는 준거를 설정한 후에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성취 수준을 고려한 문항을 제작하되 모든 성취 수준을 골고루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척도에서의 준거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성적 산출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에서 설정한 교사학습 평가에서의 준거, 즉 성취 수준별로 학생들이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준거가 평가 상황에서 점수 척도상 일정한 점수로 구체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도달 수준을 구분하는 점수가 바로 분할 점수인 것이죠. 학교 상황에 따라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할 것인지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할 점수는 다르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취 결과 산출 및 보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평가 실시 후 개별 학생에게 성취도를 부여하고 성취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성취평가 결과 분석은 평가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성취 결과 산출 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여주신 성취평가의 과정을 살펴보니 성취평가제는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알려주는 평가라는 점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취평가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평가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학생의 성취 수준과 수행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토, 교사학습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실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취평가 결과 분석은 학생의 성취도 및 학습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와 성취 수준별 수행 특성 및 발달 정도의 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취 수준 분석을 통해 성취 수준 A에서 E 혹은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든지 각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행 혹은 발달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해서도 평가 결과 분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평가에 사용한 도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평가 도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개별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 및 각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교수학습 전반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평가 문항 개선을 위해서도 위에서 도출한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와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평가 결과 분석은 크게 학생 성취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도구 및 문항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 성취도 관련 결과 분석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와 성취 수준에 따른 이해 및 발달 정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A에서 E 수준, 미수의 각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의 원점수와 각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의 도수 분포 등을 확인하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와 각 성취 수준별 이해 및 발달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평가 도구 분석도 가능합니다. 평가 도구를 분석하면 크롬바흐 알파 개수로 표현되는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각 문항의 정답률과 변별도, 성취 수준별 학생들의 답지 반응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종합하여 보면서 평가 도구가 평가 목적에 맞게 신뢰롭고 타당하게 출제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성취 수준별로 어떤 부분에서 오개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학생들의 전반적 성취도 분석뿐 아니라 각 문항별로 세부적인 정보까지 볼 수 있다니 참 흥미롭네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학생의 성취도 분석과 평가 도구 분석은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분석 목적에 따라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얻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평가 결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분석 방법과 해석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었고 어떠한 면에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 분석 내용이나 자료의 해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나타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하고자 할 때 학생의 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는가? 성취 수준이 특이하게 높거나 낮은 학급이나 학생이 있는가? 학생 간 성취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등의 질문이 있다고 가정할 때 분석 방법은 학년 전체 혹은 학급별 성취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이 될 것입니다.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 학년 혹은 학급의 전반적인 성취 수준을 알 수 있고 각 수준별로 어느 정도의 학생이 분포하는지 또 특이하게 성취 수준이 높고 낮은 학생들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석 목적을 가졌는지를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의 차이는 어떠한가? 예상보다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웠던 문항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은 예상 난이도와 실제 정답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항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항 특성을 분석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문항 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난이도나 신뢰도, 변별도와 같은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겠지요? 네, 맞습니다. 문항 특성과 관련하여 전체 및 성취 수준별 정답률,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 예상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 간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항 특성 분석을 통해 평가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문항들을 확인하여 향후 문항 출제에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 분석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특히 낮거나 높았던 문항들을 확인하고 해당 문항 관련 성취 기준을 검토하여 이후 교사학습 방향과 내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집단 및 성취 수준별로 각 답지를 선택한 학생 비율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지닌 오개념이나 자주 범하는 실수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답지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사학습 개선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출하고 검토하는 기술 통계치는 평균, 표준 편차, 정답률,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등이 있습니다.
평균 표준편차 정답률과 같은 정보는 기존의 평가 결과 분석 및 해석과 그 의미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통계값 중 하나인 평균은 점수를 요약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대표값입니다.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급 또는 학교의 전반적인 성취도 경향을 한눈에 판단하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평가 결과 분석에서 평균값을 학급 혹은 학년 단위로 산출했다면 성취평가제에서는 성취수준별 원점수 평균을 산출하는 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성취수준별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 등의 경향을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준편차도 선생님들께 익숙한 기술 통계치일 텐데요. 표준편차는 변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로 학생들의 점수가 집단 내에서 얼마나 동질적인지 또는 이질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따라서 성취수준별 표준편차를 활용하면 성취수준별 집단 내 원점수의 값이 얼마나 넓게 혹은 조밀하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답률은 문항에 응답한 학생 중 정답을 맞힌 학생의 비율로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비교하면 성취 수준별로 동일한 문항이나 검사 도구를 얼마나 어렵고 쉽게 느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성취 수준별로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학급 또는 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 수준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성취 수준별로 색을 달리하여 각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학생의 전반적 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학생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성취 수준이나 학생 전체의 점수 분포 양상, 성취 수준별 정답률 차이, 학생 비율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군요. 전체 학급이나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성취 수준별로 분석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성취 기준별로도 성취 수준에 따라 다른 성취율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각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을 묶어 성취 수준별 성취율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취 기준 도달 정도, 학습 내용의 이해와 발달 양상 및 학습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자료를 보면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어떤 성취 기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01-01-04 같은 성취 기준에서는 비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른 성취 기준들에 비해 성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B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말이나 글에 나타난 일이나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추가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성취 수준 간 성취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1-01-05 성취 기준의 경우 C 수준과 D 수준의 학생들의 성취율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 수준의 학생들에게 해당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학습 요소인 말이나 글에 포함된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교수학습 전략을 생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고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니 저도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문항 분석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을 위한 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문항 분석을 위한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평가 도구 및 문항 특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는 그간에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했던 정답률, 변별도, 신뢰도 등의 지수와 더불어 답지 반응 분포 및 부분 점수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답률, 변별도나 신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항 분석 결과 산출된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및 신뢰도 지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네, 문항 난이도는 정답률, 즉 전체 피험자 중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힌 학생의 비율로 정의하며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지만 응답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난이도가 0.8보다 높게 나타났다면 이를 매우 쉬운 문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응답자 집단이 우수해서 해당 문항을 많이 맞추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항 난이도 해석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변별도 지수는 각 문항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특정 문항에서 얻은 점수 혹은 정답 여부와 전체 검사 점수인 총점 간 상관계수로 산출합니다. 문항 변별도 해석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취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변별도를 산출하여 보면 평가 도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과 낮은 성취를 보인 학생을 얼마나 잘 변별해주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평가 도구가 측정 구인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크롬바흐 알파 개수로 확인합니다. 신뢰도 해석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평가 문항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신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평가 문항의 양호한 정도를 판단할 때 많이 사용했던 지표들이라 검사 도구의 양호한 정도를 확인하셨던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시면 쉽게 성취평가제 시스템 안에서도 내용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답지 반응 분포와 부분 점수 분포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답지 반응 분포는 선택형 선다형 문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지 선다형 문제를 출제했을 때 각 문항의 1번에서 5번 선지에 반응한 학생들의 반응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문항 분석을 하실 때 많이 보셨을 정보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특정 선지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오답에 응답한 학생들이 많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문항의 양호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답지 반응 분포를 성취 수준별로 분석한다면 특정 성취 수준의 학생들이 가지는 5개념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점수 분포는 서답형 문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문항의 총점 중에서 부분 점수를 얻은 학생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취 수준별로 부분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신다면 수준별로 어떤 채점 기준에서 가점 혹은 감점이 되었는지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성취평가 결과 분석의 목적, 각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과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성취평가 결과를 수준별로 면밀하게 분석하면 교수학습을 위한 개선뿐 아니라 평가 도구의 개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지난 평가 결과를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분석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